안녕하세요. 세 번째 차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는 스스로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 과정을 비교해보기 해가지고 선생님이 과제를 제출을 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잘 제출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과정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털실을 보면 교과서 페이지 194쪽이고 털실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먼저 유전물질 복제 전의 상황을 보면 긴 털실 빨간색 하나, 그리고 파란색 긴 털실 하나, 그리고 짧은 거 빨간 거 하나, 짧은 거 파란 거 하나, 이렇게 4개의 염색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염색사 형태에서 체세포 분열도 4개 있고 생식세포 분열도 4개가 있죠. 자, 우리는 그러면 간기부터 보고 오도록 할게요. 자, 간기 이렇게 4개의 염색사가 있는데 간기의 대표적인 특징은 염색체 분열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이 유전물질의 양을 2배로 복제를 하는 시기를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기에서는 자, 이 염색사 형태에서 DNA 복제가 일어나서 자, 파란 거는 똑같이 얘랑 파란 거 똑같이 생겨주고 파란 거 생겨주고 자, 이번에는 빨간 거, 긴 거 해서 똑같은 애들이 이렇게 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 물질의 양이 2배가 되는 시기가 바로 간기입니다. 자, 이렇게 염색사 형태에서 DNA 복제가 일어나게 되고 이 DNA가 우리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응축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에 들어가게 되면 DNA가 막 응축을 하면은 염색체 형태로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렇게 그려야겠지, 응축이 되니까. 근데 우리는 간단하게 모형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교과서로 갈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전기 모양의 그림이 되겠죠. 그러면 중기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중기의 특징은 염색체들이 가운데로 배열되는 것입니다. 자, 체세포 분열에서는 염색체들이 가운데에 각각 배열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큰 거 하나, 여기 큰 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큰 거 파란색, 다음은 작은 거 파란색 있네요. 작은 거, 작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4개의 염색체를 그려주면 됩니다. 자, 지금은 염색체의 변화만 보기 때문에 염색체의 배열들만 보면 되는데 원래 전기 단계에서 방추사가 형성이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 방추사들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중기 때 가운데에 배열된다라고 배웠었습니다. 이렇게 생겼었던 방추사들은 양말단으로 염색체를 반으로 분리를 시켜서 이동을 시키겠죠. 그러면 각각의 말단에 이렇게 딸려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염색체들이 딸려갈 거예요. 자, 이때 이 가운데가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각각 하나씩, 각각의 딸세포를 하나씩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럼 체세포 완료 후에 들어갈 그림은 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유전물질 복제 전과 비교를 해보면 빨간 거 작은 거 하나, 파란 거 작은 거 하나, 자, 빨간 거 작은 거 하나, 파란 거 작은 거 하나 모두 있고, 그 다음에는 파란 거 큰 거 하나, 빨간 거 큰 거 하나 있었으면 파란 거 큰 거 하나, 빨간 거 큰 거 하나, 이런 식으로 염색체의 수가 일정하더라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었고, 자, 이번에는 생식세포 분열을 봐야겠죠. 자, 생식세포 분열을 보면 얘도 간기는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그린 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염색사 형태에서 복제가 되고 그 염색사들이 이렇게 응축이 돼서 염색체를 이루게 됩니다. 자, 염색체는 각각 하나하나의 이름을 뭐라고 했었죠? 하나하나의 이름을 염색 분체다 라고 했었고, 이 염색 분체 2개, 이 2개가 모여서 염색체를 이룬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자, 지금은 생식세포 분열을 하는데 생식세포 분열의 감수 1분열 전기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특징은 이가 염색체를 형성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가 염색체가 뭐였을까요? 이가 염색체는 상동 염색체가 서로 앞뒤로 붙어서 이동하는 염색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림을 보게 되면, 자, 이 상태에서 너무 낙서를 많이 했어. 자, 이 상태에서 상동 염색체는 크기와 기능이 같은 애들인데 지금은 크기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애들 둘, 이 둘이 한 쌍의 상동 염색체를 이루고 작은 애들 둘이 한 쌍의 상동 염색체를 이루게 됩니다. 크기가 좀 더 비슷하면 좋겠다, 그치? 자, 그래서 이 상동 염색체가 큰 거로 비교를 하면, 자, X자형의 이 큰 거 하나와 자, 다른 거 하나 이렇게 붙어서 이동을 합니다. 자, 앞뒤로 붙는다고 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줘도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서로 붙은 모양을 이가 염색체다 라고 합니다.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가지고 그림을 그려주면, 자, 이가 염색체가 이렇게 형성이 되더라 라는 거 그려줬으면 맞게 그려주는 거겠죠. 자, 항상 모형을 그릴 때 이런 크기들도 고려를 해서 그려라 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크기로 그리면 모형을 제대로 표현한 게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모형의 크기도 고려를 해야 되고, 자, 중기는 이가 염색체가 가운데 배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가 염색체를 가운데 배열을 시키자라는 거 해서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그려주면 되고, 자, 감수 1분열 완료 후에는 어떻게 될까?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동 염색체가 중기에 배열이 됐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 방금 그렸던 거는 방추사를 생략하고 그린 그림이었죠. 자, 이렇게 방추사가 이가 염색체에 연결이 돼서 중기에 가운데 배열시키게 됩니다. 자, 이제 끌어당겨야겠지. 이렇게 방추사가 끌어당기게 되면, 자, 이가 염색체를 이루었던 상동 염색체들이 서로 분리되어서 양극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쭉쭉쭉쭉 가져갔다 치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 자, X 여기, X 여기, X 여기. 이런 식으로 상동 염색체가, 여러분 이렇게 그리는 거 많이 배우니까 여기를 지우자. 여기를 지우고, 그래, 여기 이런 식으로 작은 거를 그려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양 끝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사이가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두 개의 딸세포가 되더라 라는 게 감수 1분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을 그려주는 게 교과서에 그려주는 그림과 같겠죠. 그러면 답은 X, 그리고 X, X, X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겠다. 자, 감수 2분열 완료 후에는 각각의 염색체들이 서로 가운데에, 자, 요걸로 한번 볼까? 서로 가운데에 이렇게 중기에 위치하게 되고, 이번에는 염색사가 이렇게 붙어서 양쪽으로 끌고 가겠지. 그러면 이때는 염색 분체들이 분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생기는 애는 큰 거 해서 이렇게 될 거다. 자, 이렇게 두 개가 생길 거고, 자, 얘가 분리된다고 보자. 그러면 얘는 큰 X랑 작은 X랑 이렇게 돼 있고, 방추사가 양옆으로 분리를 시키겠지. 그러면 큰 파란 염색체가 각각 분리가 될 거고, 빨간 염색체도 분리가 될 거고,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면 얘네들이 하나, 두 개의 딸세포를 형성할 것이다 라고 해서 각각의 내용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완성! 그래서 정리 1번을 보면 체세포 분열 중기와 감수일 분열 중기에서 염색체 행동의 차이점을 모형을 사용하여 발표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체세포 분열 중기에서는 이가 염색체를 볼 수가 없었죠. 자, 이가 염색체를 체세포 분열에서는 볼 수 없었는데, 얘가 생식세포 분열 중 감수 1분열에서 생기는 애였죠. 자, 그리고 간기에 복제돼서 2개의 염색 분체를 갖게 된 상동 염색체가 체세포 분열에서는 이렇게 위에 일렬로 배열된 데 반해서 생식세포 분열에서는 상동 염색체가 서로 접합한 이가 염색체가 중간에 배열되더라. 이런 것도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 결과 생성된 딸세포의 염색체 수를 비교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여러분 잘했나요? 체세포 분열에서는, 자, 체라고 쓸까? 모세포의 절반 정도의 크기, 모세포가 둘로 나뉘어지니까 이 모세포의 절반 정도의 크기의 딸세포 2개가 만들어지겠죠. 자, 근데 생식세포 분열에서는 한 번 분열이 일어나고 얘들이 각각 또 다시 그릴까? 분열해서 이렇게 각각의 딸세포를 형성을 하게 되고, 얘네가 한 번 더 각각 이렇게 분열을 해서 총 4개의 딸세포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크기가 완전 다르죠? 체세포 분열은 한 이 정도 크기에서 끝났으면은 생식세포 분열은 더 작을 거다. 이런 것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고, 체세포 분열은 2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생식세포 분열은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 이것도 차이점. 자, 체세포 분열은 염색체 수의 변화가 없는데 생식세포 분열은 염색체 수가 절반이 되더라. 이런 것도 모두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두 분열 과정의 공통점을 보면 모두 간기에 유전물질이 복제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간기에는 염색사 형태로 풀어져 있다고 했죠. 이 염색사 형태일 때 복제가 시작돼서 이미 유전물질이 2배가 된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전기에 바로 염색사가 응축이 돼서 염색체가 되는 것이고, 자, 이때 잘 분열이 되기 위해서 핵막이 사라지고 방추사가 나타난다. 공통적인 특징이다 라고 우리가 설명하면 되겠고, 자, 다음 중기에는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이 되죠. 체세포 분열일 때는 염색체 하나하나가 모두 중앙에 배열이 되고, 생식세포 분열의 경우 1분열은 이가 염색체가 중앙에, 그리고 2분열에서는 그냥 염색체가 중앙에, 어쨌든 모두 염색체니까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된다 라는 것. 자, 후기에는 방추사에 의해서 양쪽으로 이동한다. 우리 배우고 왔고, 말기에는 세포질이 나눠지면서 하나의 세포가 둘로 쪼개진다 라는 게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의 특성을 비교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세포 분열 DNA 복제를 보면 분열 시작 전 간기 방금 보고 왔죠? 자, 간기에서 하고, 생식세포 분열 역시 감수 1분열 전에 있는 간기에서 복제가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염색사 형태로 복제가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열이 시작될 때 염색체로 응축이 되는 거예요. 자, 분열 횟수를 보면 체세포 분열은 한 번 분열을 하더라. 전, 중, 후, 말 해서 4단계를 거친다고 했었죠. 근데 생식세포 분열은 2번, 전, 중, 후, 말을 2번 반복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생식세포 분열은 1분열과 2분열 사이에 간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사이에 간기 없다 이랬던 거 기억하시고, 상동 염색체의 접합 여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체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는 상동 염색체 접합하지 않고 그대로 중기에서 하나씩 중간쯤에 배열이 된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생식세포 분열에서는
감수 1분열 전기에 이가 염색체를 형성을 하더라. 이 이가 염색체는 상동 염색체가 서로 접합해서 생기는 염색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 기억하시고, 자, 딸세포의 수를 보면 체세포 분열은 한 개의 모세포가 둘로 나뉘어져서 두 개의 딸세포를 형성한다 라고 했었고, 생식세포 분열에서는 두 번의 분열을 거쳐서 1분열에서 두 개가 되고 그 두 개가 각각 또 한 번씩 분열이 되어 총 4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유전적 구성을 보면 체세포 분열의 경우 염색체 수가 엄마세포랑 똑같다라고 했었죠. 염색체 수 엄마세포랑 같다. 그런데 생식세포 분열에서는 염색체 수가 모세포의 반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딸세포끼리 유전이 다르다 이런 거 써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 아까 그리고 왔던 교과서를 다시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생식세포 분열을 보면 4가지의 딸세포가 생겼어요. 여기 이렇게 4가지의 딸세포를 보았는데, 자, 유전적 구성을 함께 보면, 자, 1번 세포, 2번 세포, 3번 세포, 4번 세포가 있을 때 1번과 2번은 큰 거 파란 거 하나, 큰 거 파란 거 하나, 작은 거 빨간 거 하나, 작은 거 빨간 거 하나 해서 유전적 구성이 같을 거예요. 자, 3번, 4번도 보면 똑같은 애들이 쪼개진 거라 얘네 둘끼리는 같을 거예요. 자, 근데 이때 한번 1번과 3번을 비교해보자. 자, 이 1번과 3번을 비교해보면 큰 거 파란색 하나랑 큰 거 빨간색 하나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르죠. 그러면 이 안에 갖고 있는 정보들은, 자, 파란색은 엄마한테서 왔다고 보고 빨간색은 아빠한테서 왔다고 보면, 자, 이 파란 애는 엄마한테서 온 거고 빨간 애는 아빠. 엄마랑 아빠랑 갖고 있는 유전 정보 서로 다르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유전 정보가 다르겠다. 자, 상동 염색체는 같은 정보를 갖는 애들끼리 얘네들을 한 쌍으로 묶었었던 애들인데, 예를 들어 여기에 눈, 여러분 쌍꺼풀에 대한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고 합시다. 엄마는 쌍꺼풀이 있고 아빠는 쌍꺼풀이 없어. 자, 그럼 파란색 유전자에는 쌍꺼풀이 있는 유전자가 있을 거고 빨간색에는 쌍꺼풀이 없는 유전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딸세포들은 서로 유전적 정보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게 생식세포 분열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체세포 분열은 딸세포끼리 유전자가 같다. 딸세포끼리 유전자가 같은 반면 생식세포 분열은 딸세포끼리 유전자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체세포 분열의 역할 보면 생장, 재생, 단세포 생물의 경우 번식 혹은 생식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 생식세포 분열은 생식세포를 형성을 하고 세대를 거듭해도 염색체 수는 보존이 되더라 라는 의의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에 우리 수행평가 본다고 했죠. 잘 숙지를 해서 공부해 오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를 하자면 모형을 그릴 때 반드시 색깔 그리고 크기, 괜히 길고 짧게 염색체가 그려지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모형의 색, 크기 이런 것도 정확하게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안녕.